안녕하십니까. 독거 투자지 제리면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나스닥 폭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인사드렸어야 됐는데 갑작스럽게 터키, 그리스 한 달 일정이 잡혀서 출국이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10월 8일 출국인데 독투를 작성 못했네요. 갑작스럽게 화이자 2차 잔여 백신까지 맞아가지고 지난 주말에 좀 바빴습니다. 좀 해롱거리기도 했고요.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올려드린 독투 신황 2021년 1분기 미국 매크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올해 일어날 리스크 요인들 몇 가지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이제 발췌해 보겠습니다. 4. 기후 변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팬데믹과 비슷한 효과가 불러온다고 한다. 평균 기온이 0.5도가 오르면 역병이 상당히 도는데 현재 상황은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0년간 1.5도가 올랐고 오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작황의 문제나 이상 기후들이 인류의 생존을 친다는데 웬 영화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팬데믹을 겪고 있지 않은가? 좀비가 안 생겨서 다행일 정도다. 아무튼 실제 여러 동물성 병원균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번 겨울이다. 변종이 생기는 횟수와 텀이 짧아지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20이라도 나타나면 인류는 또 피곤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낮고 감염률이 높다고 한다. 둘 다 높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작년 12월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델타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델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숫자의 변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다행히 델타 외에는 소멸이 되었지만 델타는 정말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대에 육박하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에서도 돌파 감염이 늘어나 확진자 숫자가 전고점을 넘으려 하니 말입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자들은 확진이 되어도 경미한 증상을 보여서 사망률은 낮지만 말입니다. 현재 델타는 동남아시아의 서플라이 체인을 아직도 누르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 2주 내내 비가 왔었고 올해는 장마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물었습니다. 지방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면 가뭄 대책이라는 팻말을 농촌에서 심심찮게 봤습니다. 반면에 이번 가을에는 오늘처럼 비가 정말 자주 오고 있죠. 이게 장마 같습니다. 하필 추수할 시기에 비라서 과일이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기후의 변화로 농사짓기에 점점 힘이 드신다고도 합니다. 미국 나사에서는 지난 14년간 대기 중에 에너지 밀도가 무려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쉽게 불안정하고 태풍이나 기상 이상 현상이 잦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독일과 중국 남부의 홍수가 일단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느끼기에 평소에는 주식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홍콩에 태풍이 지나가면 뭐 오전장이나 오후장 정도 시장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뒤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유럽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럽은 그린 에너지에 있어서 선두권에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모두 기상과 연관이 있죠. 문제는 현재 유럽에 바람이 잘 불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슈화되고는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석유 등 글로벌 원자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북반구가 추워지는 난방 시즌, 즉 스토브 시즌이 도래하여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팬데믹 이후 원유나 천연광구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돼서 공급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덧붙여 이야기 드리면 그린 에너지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국가 바로 독일과 스페인, 영국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특히 북해 쪽 풍력 발전 규모가 상당한데 해상 쪽에서 바람이 잘 불지가 않아서 영국에서 유럽을 수출하는 전력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해산 브렌트유 생산량이 전성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산은 타이트해졌습니다. 거기에 지난 여름 독일의 홍수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태양광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죠. 경제대국 독일은 풍력과 에너지 같은 그린 에너지가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격이 큽니다.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가 에너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는 다시 원자력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에너지 쪽이 타이트해지니 유가가 결국 전고점을 뚫을 기세입니다. 독투는 70불대 중반까지가 올해 유가의 프라이스 캡일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간의 오버슈팅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특성을 본다면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아마 작년 3월에 마이너스 40불대 유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상당히 크죠. 이번에 상방으로 쏘아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가에 대한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원자재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제가 8월 4일에 쓴 독과 투자할지 원자재 투자가 그렇게 만만할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원자재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모처럼 정유화학 쪽 섹터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겨울이 지나면서 여행 등 수요가 좀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월 6일 독투 테이퍼링 시기는 이미 지나간 이슈, 그리고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그리고 추천 종목에서 여행 종목을 추천드렸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도 추천을 드렸었죠. 내년 1분기까지는 캐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변동사항 있으면 제가 다시 독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스프릿 에어라인하고 에어비앤비도 추천드렸는데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12월 10일에 독투를 썼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바로 테이퍼링이나 델타가 아닌 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독투의 기본 뷰는 연준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생각이었지만 현재 원자재 가격이 이러한 기후적인 이유로 인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면 좀 더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약한데 공급만 튄다고 인플레가 움직이겠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지금은 수요 역시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소비 30% 이상이 집중된다는 추수감사절 시즌도 도래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동부유, 제가 좀 잘렸는데 공동부유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있는 상황이지만 원자재 문제에 있어서는 호주와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쇼티지가 나고 있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물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투의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 뷰는 3, 4분기 안정세 회복이었습니다. 작년 1분기야 락다운 때문에 물가가 폭락을 했었고 그 기저효과로 올해 1, 2분기에는 물가가 폭등했지만 작년 3, 4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올해도 그 기저효과가 이어져서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물가도 안정될 거라고 보는 거죠. 맞죠? 며칠 전에 나온 8월 물가를 보면은 이 부분은 적중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5월부터 꺾이고 있는 점들을 근거로 3, 4분기 인플레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봤었죠. 마찬가지로 또 올해 1, 2분기에 물가가 많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저효과로 내년 1, 2분기에는 또 물가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서비스 물가도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공급이 저렇고 수요가 이러면 결국 오를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실질금리 상승에 대한 예상 심리도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심리 모두 경기 활성화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느덧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5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아직 0에서 0.25%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실질금리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다시 지난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에 나스닥은 흔들리고 다우는 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금리도 정상적으로 오르고 경기 정상화 시기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전통적인 은행과 석유화학 업종들의 퍼포먼스가 역사적으로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심리는 각각 석유화학과 은행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대바지로 먹고 사는 은행은 대출을 늘려서 수익 창출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 인플레이션은 석유화학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재 시장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조정이 시작됐지만 이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라도 하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조정이 있는 빅테크도 저가 매수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들 역시 어느 정도 상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봄에 금리가 오른다고 빅테크들이 마구 흔들렸는데 돌아보면 경기는 그때보다 현재 더 좋아졌고 빅테크도 그 시점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상승은 늘 조정을 동반합니다. 쉬었다 가야죠. 주식시장은 늘 맑을 때도 있지만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현금은 비가 올 때를 대비한 우산과 같은 성격입니다. 장 좋을 때 좋은 옷을 사서 입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좋은 옷을 다 버리죠. 스타일을 구기지 않으려면 늘 우산을 챙겨야 합니다. 폭우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하락도 늘 예고 없이 옵니다. 이번 조정 역시 올해 매월 있었던 조정과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유로운 박앤세일 기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늘 5회 분할 매수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덧 글을 쓰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서 새벽 5시 반입니다. 창밖이 무척 어둡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데 어둡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손절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여행도 가고 일상을 즐길 수도 있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주식이 지금보다 과연 낮은 가격일까요? 감사합니다.